요즘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곧 화이트칼라 직업은 사라진다. 의사는 로봇으로 대체된다. 저축은 의미 없고 보편적 소득이 온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상을 바꾼다. 이 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은 흔히 일론 머스크의 미래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언일까요? 아니면 기술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제시한 방향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현실에 가까워지느냐입니다. 먼저 직업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AI가 사무직을 없앤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회사에서 직업명이 사라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체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직업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일이 먼저 쪼개집니다.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요약, 일정 정리, 기본적인 분석과 응대. 이런 작업들이 하나씩 자동화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사람을 바로 자르지 않습니다. 먼저 채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구를 쥐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해고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신입 자리가 줄고 초급 업무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지만 이건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고 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줄어든 겁니다. 같은 선택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의료 이야기입니다.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은 기술적으로 보면 완전히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정밀도, 반복성인 피로도 측면에서는 기계가 유리한 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술을 잘할 수 있느냐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료는 늘 기술보다 사회적 도입 속도가 느립니다. 실제로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대체가 아니라 보조부터 시작됩니다. 의사가 판단하고 로봇이 손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표준화된 시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고위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곧 전부 대체된다는 말은 기술의 가능성을 도입의 현실과 섞어버린 표현에 가깝습니다. 버티면 해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책임을 나누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축은 의미 없고 보편적 소득이 온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하나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AI와 로봇이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 비용이 크게 내려가고 사람이 생존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온다는 가정입니다.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점점 공짜에 가까워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분야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집은 토지와 인허가에 묶여 있고, 의료는 책임과 규제에 묶여 있고, 교육은 신뢰와 제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이 무의미하다는 말은 미래의 한 장면을 지금의 개인 행동 지침으로 끌어온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변화가 10년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생활해야 할까요? 만약 20년이 걸린다면 그 시간은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돈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돈과 노동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지만 단정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에너지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AI와 로봇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전력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배터리, 전력망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다만 에너지는 한 가지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늘어나면 저장이 필요해지고 저장이 늘어나면 소재와 공급망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병목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의 병목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력망, 변압기, 인허가, 숙련 인력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하면 된다. 는 말은 방향은 맞을 수 있어도 과정은 단순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중국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도 같습니다. AI와 로봇은 결국 물리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전력과 제조, 공급망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전력이 많다고 모든 기술 패권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인재, 규제는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패권을 단일 승부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제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인간 수준의 지능을 넘는 AI,
그리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 이야기입니다. 연도가 붙으면 더 확실해 보이지만 확정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AI는 특정 과제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었지만 현실의 예외를 처리하고 책임을 지는 단계까지는 아직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오느냐보다 그 전에 무엇이 먼저 흔들리느냐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깔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환경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화는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체감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판이 갈립니다. 미래를 예언으로 소비하면 내 선택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흐름으로 이해하면 오히려 선택지는 선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내 일을 직업명이 아니라 작업 단위로 나눠보는 것, 도구를 피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단정적인 조언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관중석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코트 위에 서 있는 걸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미래는 예언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내 위치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슈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